안녕하십니까. 오늘 말띠 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일간한테 기해년이 다가오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기라는 기운은 편재라는 기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지지는 정인이라는 기운으로 다가오면서 이 안에 장생하고 있는 갑은 겁재라는 기운으로 역할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또한 말띠한테 해라는 기운 자체는 겁살의 기운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운들이 결국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이런 편재라는 기운이 을일간한테 작용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편재의 기운은 어떤 재물의 큰 굴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변화죠. 자, 보통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 재물에 큰 변화가 있다 치면 나는 큰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편재의 운이 왔으니 나는 굉장히 뛰어나게 큰 돈을 벌 거야.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재의 운에는요, 재물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것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편재의 운에서 참 다발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지요. 이렇게 이 사람이 심리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는 큰 돈, 좀 급격하게 많은 돈에 대한 무슨 욕심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렇게 나는 큰 돈의 변화에 대해서 욕심이 나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 해라고 하는 글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사람이 큰 재물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 기라고 하는 편재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해년에. 근데 기는 해라는 년을 봤을 때 기라는 것은, 편재는 태지에 들어갑니다. 자, 음천간이 태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세력이 없다. 자, 편재의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돈을 투자하면 까먹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뭉텅이 돈, 내가 모았던 목돈을 까먹을 일이 크다. 또는 목돈이 나가게 될 일이 발생한다. 그런 일을 내가 기획하고 생각하고 누가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 있는 갑의 겁재의 장생이라는 것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야, 이거 큰 돈 된다. 그러니 너 있는 돈 몽땅 가지고 와. 여기다 투자를 해. 너 아는 사람 있으면 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안 준 정보야. 이렇게 하면서 더 꼬셔와. 그러면 너도 돈 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으니 너는 그 사람들한테 은인이 되는 거야. 이러한 강력한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재라는 기운이 작동을 하니 머릿속에서는 확신이 씁니다. 이거 큰 돈 될 거야 라고 해서 큰 돈을 집어넣는데, 애석하게도 이 편재가 태지에 들어감에 따라서 큰 돈을 잃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절대로 돈 투자해서 빠르게 뭔가를 얻고 경제적 성취를 얻겠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의 그 생각만이 여러분들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또 하나. 그럼 해라는 기운이 갖다주는 것은 그럼 재물적인 투자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그럼 정인이라는 기운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정인의 기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요. 내가 공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고급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고시성 시험에 매달리거나 뭐 회계사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아니면 로스쿨 입학 시험이나 하는 해외 유학길이나 아주 매우 좋습니다. 적어도 을이라는 일간이 해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만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공부는 나만 할 수 있잖아. 내가 집중하면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집중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 공부를 통해서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통해서 내 스펙을 만들고 나의 레벨을 높일 수 있으면서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는 이렇게 해년만큼 정인의 해만큼 좋을 게 없습니다. 단점은 투자는 금물이랍니다. 또 어떤 적극적인 영업이 필요한 일, 또 강의가 필요한 일,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겠지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창작 작업을 한다. 글을 쓴다거나 내 작품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내가 앉아서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 상상을 해가면서 발명을 하는 것, 연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기해년이 가져다주는 큰 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복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한다면 거기서 나의 커다란 돈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거나 창작을 함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생활비 정도는 들어가지요. 그런 생활비 들어가는 것을 현재가 태지에 앉았던 이런 형태로 액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시절, 그 해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이쪽으로 가면 큰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이쪽에 가면 실패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쪽은 큰 성공은 보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없다. 가장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가는 방법이다. 이쪽은 실패를 계획하고 실패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정운은요,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정인의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애정운을 관정하고 있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의 또는 식상의 힘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 쪽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심리적인 변동에서도 뭐냐면 내가 남한테, 이성한테 베풀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될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심리 측에서는 이성한테 거는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성에 대한 감정이 자꾸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내년이 그리 좋은 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요, 철저하게 공부에 있습니다. 창작에 있습니다. 자격에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를 통해서 뭔가의 자격을 얻고 내가 지식을 올리고 내 전문 분야를 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재물은 작게 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비록 힘들긴 하지만 창작이 깊이를 더해가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자격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 시험이든 장기 시험이든 시험을 쳐서 뭔가 자격을 얻는 것이라면 또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공부나 창작이나 자격을 얻는 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런 쪽이 당장 재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뿌리를 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가 어떤 투자를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투자는 내 주머니에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길에 버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취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은 가령 내가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하고 신규 취업자랑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뭔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겁살의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난 직장 좀 그만두고 난 직장 생활 해봤자 이렇게 미래가 잘 안 보여. 또 선배들 보니까 저렇게 생활해서는 내 미래나 노후 대비에 대해서 나는 자신을 못하겠어. 뭔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난 내 길을 가고 싶어 하면서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아마도 낯설고 새로운 곳에 대한 자격증을 따서 제2의 인생을 살려는 준비,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이 내년이 되겠죠. 신규 취업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여기다가 스펙을 더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신규 취업을 갖다가 그냥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취업은 주로 해외 관련해서 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 회사에 취업을 두드리면 의외로 좀 더 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내 취업이라면 내가 꿈꾸는 제 1순위, 2순위보다는 조금 눈을 낮춰서 3순위 또는 4순위 정도의 취업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업의 방향은요, 생산이나 영업보다는 내부 관리라든가 행정, 이렇게 내가 몸을 갖다가 활동을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닌 앉아서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쪽에 더 많이 길이 열려 있다는 점. 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앞에서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 시험, 장기 시험, 중기 시험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을간의 말띠라면 기해년을 나를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전해서 뭔가를 쟁취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창작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해로
설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도 좋으니 도전하시라. 시험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내년, 후년, 또 3년까지 아주 좋습니다. 깊이 빠져들면서 3년간 공부한 것은 다른 때 7, 8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내 경지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나쁜 가운데 그래도 할 만한 것은 시설 인재입니다. 내가 시설을 갖춰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면 그런 대로 나쁜 가운데 그런 대로 괜찮다. 근데 내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생산을 하는가 유통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도 삼재를 지나서 겁살에 맞았던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것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사업을 기해년에는 없애버리든가 이래서는 될 일 아니겠다 바꾸든가 하면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바꿔주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또한 그 큰 기업이나 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 유지보수 같은 걸 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내년에는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나한테 나쁜 방향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약 베이스로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까지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 해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아무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이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 유지한다면 어떻게 불황기를 겪기 위해서 내 사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띠 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